1967년 정미생 양띠 여러분, 그동안 59년을 베풀기만 하셨죠. 이제 2026년 드디어 받으실 차례입니다.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넓은 들판에 선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실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 챙기느라 정작 내 것은 하나도 없었죠. 말 한마디에 상처만 받고 혼자 삭히고 또 삭히며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수없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2026년 3월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그동안 막혔던 돈줄이 풀리고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면서 혼자 버티던 길에 이제 동행이 생겨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확히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어떤 날짜가 좋은지, 누가 도와주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좋은 운을 놓치지 않는지 월별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2026년 준비가 완벽해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루고 싶은 소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해월선녀가 마음 모아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일장육합 59년 만에 천생연분. 먼저 2026년이 왜 이렇게 특별한 해인지 말씀드릴게요. 2026년은 병오년, 바로 말의 해입니다. 그런데 양띠와 말띠는 명리학에서 육합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천생연분, 가장 잘 맞는 짝꿍이라는 뜻이죠. 이런 해는 59년 만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만을 위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티던 시간, 이제 끝입니다. 2026년부터는 함께 갈 동행이 생겨요. 보세요. 양띠는 신중하고 꼼꼼한데 행동이 좀 느린 편이잖아요. 반대로 말띠는 행동이 빠른데 좀 성급한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띠가 앞에서 길을 열어주고 양띠가 뒤에서 단단하게 다지면서 완벽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앞에서 길 열어주고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명리학적으로 좀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요. 2026년 병오년의 불은 양띠의 흙을 살리는 불이에요. 이걸 화생토라고 하는데 불이 흙을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따스한 봄볕을 받으면 서서히 녹기 시작하듯이 그렇게 굳어있던 여러분의 삶이 다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2장 인간관계, 누가 복을 부르는가? 사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재물의 크기와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2026년 양띠에게 귀인이 되는 띠와 조심해야 할 띠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귀인은 당연히 말띠입니다. 말띠가 여러분의 속도를 확 올려줄 거예요. 결정이 빨라지고 실행력이 붙게 됩니다. 주변에 말띠 있으시면 꼭 밤 약속 잡으세요. 가까이 지내시고요. 특히 7월과 11월에 말띠와의 만남이 이어질수록 중요한 기회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두 번째 귀인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여러분의 실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물어보세요. 함정을 피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인은 돼지띠예요. 돼지띠는 여러분의 재물 흐름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움직이세요. 특히 9월부터 11월 사이에 돼지띠와 함께 움직이면 성과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2026년 조심해야 할 띠도 있습니다. 먼저 소띠인데요. 2026년에는 서로 고집이 부딪히기 쉬운 시기라서 불필요한 대립은 피하시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어요. 2026년에는 쥐띠와의 금전 관계에서 오해나 부담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돈거래나 보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3장 재물운 언제 돈이 움직이는가?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재물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 1967년생 양띠 여러분, 재물이 움직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흐름이 풀리고 끊어졌던 돈줄이 다시 이어져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 번에 크게 터지는 그런 돈은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횡재나 유행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미뤄졌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늦어졌던 계약이 다시 살아나고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거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안정되는 구조예요. 명리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해잖아요. 화생토, 불이 흙을 살리는 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여러분의 재물 기운이 다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59년 만에 재물의 해,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날짜입니다. 3, 6, 9가 들어가는 날이 특히 좋아요. 예를 들면 3일, 6일, 9일, 13일, 16일, 19일, 23일, 26일, 29일 이런 날들이 양띠 에너지가 강한 날이거든요. 중요한 계약이나 큰 결정은 이런 날에 하시면 좋습니다. 달력 보실 때 이 숫자들 꼭 눈여겨보세요. 그렇다면 어느 계절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1년 내내 재물의 기운이 흐르긴 해요. 하지만 특히 봄과 가을이 강합니다. 봄은 3월부터 5월까지, 가을은 9월부터 11월까지 이 두 구간이 핵심이에요. 먼저 봄 3월부터 5월은 재물 흐름을 다시 잇는 상반기 구간입니다. 땅속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서서히 깨어나는 때죠. 특히 3월 중순에서 하순, 이 시기가 중요하고요. 4월은 둘째 주에서 셋째 주가 좋아요. 5월은 초중순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 9월부터 11월은 그 흐름을 확정하는 하반기 구간이에요. 3월에 뿌린 씨앗이 9월에 열매를 맺는 거죠. 9월은 초중순, 10월은 중순 전후, 11월은 초중순이 큰 결정이나 계약 마무리를 하기에 부담이 적어요.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힘이 모이는 때입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둘째, 급한 투자 조심하세요. 지금 아니면 없다 이런 말 들으시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셋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기회는 여러분을 기다려줍니다. 사장 건강과 말년복.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몸이 아프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해볼게요. 1967년생 양띠 여러분은 흙의 기운이 강하세요.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불의 해잖아요. 불과 흙이 만나면 불이 흙을 살리는데 문제는 불이 너무 세면 흙이 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소화기와 비위입니다. 2026년에는 의욕이 살아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지는데 그만큼 마음이 바빠지고 스트레스도 쉽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천천히 하세요. 꼭꼭 씹어 드시고 과식하지 마시고요. 배가 80% 찼다 싶으면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관절이에요. 무릎과 허리가 약하신 분들 많으시죠? 2026년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가벼운 산책은 좋아요. 하루 30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받으실 때 소화기와 관절 쪽은 돈 아끼지 말고 정밀 검사 꼭 받으세요. 몸이 복의 그릇이잖아요. 이제 말년복 이야기를 해볼게요. 1967년생 양띠 여러분, 여러분은 말년에 복이 피는 팔자세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뚫리지 않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팔자 자체가 말년에 복이 피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복은 뿌리에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단단해야 나무가 튼튼하고 나무가 튼튼해야 꽃이 피잖아요. 지금까지의 고생은 바로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온 인내와 희생과 책임감, 그것이 이제 결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돼요. 복이 늦게 왔지만 한 번 왔을 때는 오래 머물러요.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소원했거나 대화가 없었던 분들은 애정이 깊어지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커질 거예요.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도 명절이나 휴가 때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행복한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오장자녀운 손을 놓으면 자녀가 큽니다. 자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녀 문제로 속을 썩이던 분들 많으시죠? 자녀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직장을 자꾸 옮기거나 결혼을 미루거나 이런 문제들로 밤잠 설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2026년에는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나 일에 집중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사업에서 성공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며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에 부모로서 큰 보람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26년 자녀운을 살리는 비법은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자녀의 독립, 결혼, 진로 문제, 내가 주도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라. 너를 믿는다 라고 밀어주세요. 자식이 답답해 보여도 2026년만큼은 눈을 딱 감으셔야 해요. 그래야 자식이 크고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6장 월별 흐름 사계절로 보는 2026년. 이제 2026년 월별 흐름을 사계절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1년 내내 좋은 흐름이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먼저 봄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시작의 계절이에요. 재물이 깨어나고 흐름이 다시 이어져요. 땅이 깨어나듯 여러분의 재물 흐름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죠. 이 달에는 큰 욕심을 내기보다 방향을 잡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 6월부터 8월까지는 사람의 계절입니다. 귀인을 만나고 인연이 이어지는 때예요. 더위가 깊어지듯 사람의 흐름도 함께 활발해지거든요. 이 시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7월에는 말띠, 토끼띠, 돼지띠 인연을 중심으로 약속을 잡고 식사를 함께 하세요. 가을 9월부터 11월까지는 수학의 계절입니다. 결실을 거두고 성과가 나오는 때예요. 1년 가운데 가장 힘이 모이는 시기죠. 3월에 준비했던 일들이 결과로 돌아오는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9월은 초중순 무렵이 특히 안정적인 결정 흐름을 만들기 쉬워요. 겨울 12월부터 2월까지는 정리의 계절입니다. 감사하고 준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때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이 시기에는 잘된 일에는 감사하고 아쉬운 일은 내려놓는 정리가 중요해집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7장 실천개운법, 복이 머물게 하는 준비. 이제 실천개운법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오늘은 특별히 양띠분들만을 위한 풍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옹기 그릇 재물 자리입니다. 왜 하필 옹기일까요? 명리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양띠는 흙이잖아요. 재물을 쌓지만 흐름이 막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옹기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숨을 쉬는 그릇이에요. 쌓으면서도 흐름을 만드는 거죠. 양띠에게 완벽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옹기 그릇 하나를 준비하시고 안에 쌀 한 줌만 넣으세요. 이 그릇을 거실 남동쪽에 두시면 되는데요. 만약 남동쪽이 어렵다면 현관에서 한 걸음 들어온 자리에 두셔도 돼요. 쌀은 한 달에 한 번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요. 이것이 재물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색깔이에요. 왜 빨강과 노랑일까요? 빨강은 불이고 노랑은 흙이잖아요. 불이 흙을 살리는 화생토죠. 그래서 2026년에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이 여러분에게 좋아요. 중요한 날에는 이 색깔 계열의 옷이나 머플러로 포인트를 주셔도 좋고요. 평상시에는 속옷으로만 입으셔도 충분해요. 빨간 속옷은 양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되도록 검정색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 검정색은 모든 기운을 빨아들여서 좋은 운까지 가두어 버리거든요. 세 번째는 화분과 물입니다. 거실이나 베란다에 화분을 하나 두세요. 금전수나 행운목처럼 둥근 잎을 가진 식물이 좋아요. 물을 줄 때는 아침에 주시면서 복이 자라나듯 내 재물도 자랍니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아요. 목욕할 때도 나쁜 기운은 씻어내고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집 안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세요. 물이 새면 재물도 새거든요. 네 번째는 방향과 숫자와 장식품입니다. 2026년에는 남쪽과 동쪽이 특히 좋아요. 여행을 가실 때는 남쪽이나 동쪽으로 계획을 짜보세요. 침대 머리는 서쪽으로 두세요. 재물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방향이거든요. 행운의 숫자는 3, 6, 9예요. 3은 시작을, 6은 순조로움을, 9는 완성을 의미하는 양띠 에너지죠. 통장 비밀번호나 집 비밀번호를 정하실 때 이 숫자를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양띠와 삼합을 이루는 띠가 토끼띠와 돼지띠인데 침대 옆 탁자나 거실 선반에 토끼나 돼지 장식품을 하나 두시면 좋아요. 작은 인형이나 저금통, 그림도 괜찮아요. 이 중에서 마음에 닿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전부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정성이 큰 복을 부르니까요. 8장, 여러분의 2026년을 축복합니다. 1967년생 양띠 여러분,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6년은 정말이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전환의 해예요. 그동안의 여러분의 고생 헛되지 않습니다. 말년에 복이 피어요. 2026년부터 시작이고요. 자녀들도 마음 잡고 좋은 직장, 좋은 결혼으로 효도할 거예요. 오래 사셔야 복을 다 누리실 수 있어요. 59년을 견뎌온 여러분, 하늘이 드디어 답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저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을 양팔 벌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 2막,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페이지가 이제 막 쓰이는 거예요. 건강, 재물, 가족 하나도 안 빠지고 꽉 찬 2026년 되시길 바랍니다. 1967년생 양띠 여러분, 2026년에는 삼재가 완전히 풀리고 운이 트이면서 재물 흐름이 좋아집니다. 무조건 잘 되시기를 저 해월선녀가 진심으로 기원해요.
나는 무조건 잘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아침을 맞이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담을 많이 해주시고 웃는 얼굴로 대하시고요. 그 복이 돌고 돌아 여러분에게 몇 배 더 크게 돌아옵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해월선녀가 마음 모아 한 분 한 분 정성껏 기도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촛불을 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해월선녀가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1967년생 양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에 가득한 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